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세 번째 여쭤보겠는데요.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슈록 같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부르시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 남는 넘버들을 좀 꼽아주시고요. 또 반대로 좀 어려웠던 소화하기 힘들었던 곡이 무엇인지, 또 끝으로 영화에 담기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사실은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나름의 어떤 주크박스 노래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가 저희 인생하고도 맞닿아 있고, 또 연기, 영화, 또 여러 가지로 맞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쯤 연기를 다 할까요? 언제쯤 흥행을 다 할까요? 얼마나 찍어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일까요? 아무튼 그 노래가 여러 면으로 좀 와닿았고, 힘든 노래들은 또 그러니까 따라 부르는 거랑 들려주는 이 노래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노래들이 저는 쉽지는 않았고, 그 중에 부산에 가면이 최백호 선생님 노래인데 그렇게 부르기 어려운 노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가면이 좀 어려웠고, 글쎄요, 많은 너무나 훌륭한 대중가요들 노래들이 많았는데 저는 글쎄요, 주크박스에 넣었으면 좋았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이런 노래들이 한번 들어가면 여러모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모든 노래가 다 어려웠는데요. 사실은 영화 후반에 불렀던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저는 감정적으로 제일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노래는 이승철님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가 되게 높았어요. 저한테 음이 높아서 되게 그거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저희 영화에 여성 보컬의 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노래를 한 곡 불렀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한 곡만 불러서 선택지가 없긴 했는데 네, 저는 영화 속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영화를 찍으면서 알게 된 노래인데, 저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생각나면서 저는 그 노래만 들으면 이제 뭉클해져서 저한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은 노래고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그 노래를 듣게 됐는데 선배님들 젊은 시절 그 영상이 저는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색감들이랑. 그래서 잘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감독님하고 염정아 배우님, 류승현 배우님 질문 있는데, 방금 그 노래 얘기 나와서요. 감독님 혹시 이 노래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별을 하셨는지, 이제 최종 몇 곡 후보였는데 이제 몇 곡이 채택이 됐는지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염정아 배우님은 오늘 저 소속사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그 힘을 받아서 인생은 아름다워도 잘 됐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덕담이나 축하 메시지 주고받은 거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류승룡 배우님은 극에서 이제 첫사랑으로 옹성우 배우랑 경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비주얼적으로나 어떻게 준비하신 거 있으셨는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이 옹성우 배우가 저의 어렸을 때 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아니고, 네, 다행히도 전혀 아니고, 아무튼 글쎄요, 그냥 어떤 공감 능력과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유머러스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좀 옹성우 배우하고는 좀 다른, 근데 여러 가지로 사실 춤도 너무 잘 추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또
그 멋진 연기 이런 것들하고는 정말 이렇게 같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정재 이사님의 에미상 수상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서로 연락할 시간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냥 저는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마 저희 영화도 많이 응원해 주실 겁니다. 후보들은 뭐 엄청 많았어요. 이게 슈퍼박스 뮤지컬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음악도 너무 많았고 시대도 다양했기 때문에 한 3, 40곡에서 저희가 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리는 기준은 뭐 저 혼자 추린 건 아니고 뭐 작가님, PD님, 뭐 제작사 대표님, 뭐 여러 음악 감독님 여러 모여서 그래도 이야기에 가장 어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새로운 뮤지컬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곡들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그 슈퍼박스 뮤지컬 영화라는 좀 독특한 장르의 영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배우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상적인 연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트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이런 독특한 장면들을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들 캐스팅하실 때 이런 점을 어떻게 고려해가지고 또 좀 이렇게 배우들을 이렇게 캐스팅하셨는지 주안점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사실은 저는 타겟층이 굉장히 분명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제 박세원 배우나 웅성군 배우를 좋아하는 팬들이 볼 수도 있지만 타겟층이 굉장히 뚜렷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관객들이 이제 보신다고 하면 이 영화에서 좀 어떤 마음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신화를 보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나라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세대 불문하고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는 관객이라면 다 저는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뮤지컬 이 장르가 연기도 중요하고 또 노래와 춤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선배님들이 또 워낙 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1년 넘게 보컬 연습하셨고 그 다음에 안무도 진짜 뭐 반년 넘게 하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다 타겟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영화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사신 분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겠지만 네, 저는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분들 모두가 이제 뮤지컬 경험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신데 이번 영화로나마 좀 뮤지컬을 체험해본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 노래를 좀 다 푸시 녹음으로 이제 녹음하신 것 같은데 그 녹음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 좀 익숙지 않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워낙 뭐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국민 모든 분들이 명창이시고 또 흥이 있으시고 뭐 일을 할 때도 언제나 또 잔치 때도 노래를 춤을 추는 민족이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상당했고 하지만은 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주크박스 그러니까 이제 대중가요 이런 뮤지컬들이고 또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노래고 그래서 좀 대사를 들려준다, 상황을 전해준다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많이 뒀고 녹음을 총 3번 했어요. 이제 사전에 가녹음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계속 현장음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박자나 드라마가 완성된 그런 녹음을 이제 가녹음을 했고 또 현장에서 또 한 번 더
녹음을 했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후시녹음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하나하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찍으면서 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또 어려운 일을 잘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뮤지컬 영화를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막 제 꿈이에요라고 막 얘기하고 인터뷰할 때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캐스팅이 된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무조건 난 너무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감 비슷한. 근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요. 춤도 너무 어려웠고 노래도 너무 어려웠어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이드 녹음을 하고 또 현장에서 그 녹음본을 틀어놓고 저희가 립싱크를 하는데 립싱크도 어려웠어요.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면 가사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제대로 본 녹음을 했는데 그 과정 모두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도 내가 만약 노래를 잘 한다면 뮤지컬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템포걸즈라는 춤 드라마를 하면서 좀 그 사이에서 제가 에이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우 씨를 만나면서 거의 큰 오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NG가 많이 나지 않았나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박세환 씨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645에 북한 말에 이어가지고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전라도 사투리에 도전하셨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놀랐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웅성호 배우와의 호흡은 또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투리는 제가 경상도 말을 쓰다가 표준어를 연습했던 경험이 있어서 고치는데 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끝까지 계속 듣다가 들어가고 음을 외우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았고 성우 씨와의 호흡은 저한테는 정우 선배 그 자체여서 또 성우 씨가 워낙 잘생기셨다 보니까 저는 세연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쉽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류승룡 배우님과 염성아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두 분 극중 호흡이 너무 좋아서 정말 두 분 모습에 웃다가 울다가 시간이 다 흐른 것 같아요. 서로가 상대역이라는 걸 들었을 때 당시 기분과 또 촬영하실 때 느끼신 케미스트리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둘 다 하프형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래서 실생활 연기들을 아주 그냥 편하게 했었던 것 같고 염정아 씨와 저는 예전부터 그 젊었을 때 분한 그 90년대 이때부터 사실 팬이었고 동경해 왔었고 같은 좋은 작품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뛸 듯이 깊었고 촬영장에서도 그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스타고 그랬는데 딱 만나자마자 오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장 해제가 됐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재밌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항상 그 이승용 씨의 연기를 보면서 꼭 한번 호흡을 맞춰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좀 극한 직업을 굉장히 여러 번 봤거든요.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보기도 하고 일부러 찾아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런 코미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봉을 맡아주신 그 모습이 너무나 진봉이어서 저는 진짜 연기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이 뮤지컬 경험이 많이 없으셨는데도 캐스팅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 배우분들께는 서로 이제 하는 도전 의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장면이 가장 어려웠다 하는 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춤과 노래도 잘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서 이렇게 부담되지 않았고 선택이 부담되지 않았고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두 선배님들이라 걱정 없이 캐스팅했던 것 같고요. 진짜 다 찍으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 마지막 연회장 장면 찍을 때 사실 너무 춥기도 추웠고 그 안무 인원들도 많고 앙상블 인원들도 많았는데 다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저희가 선배님들 두 분 찍고 있는데 뒤에서 그 앉아 계셨던 하객분들이 다 진짜 울어주셨어요. 그거 찍을 때 가장 짜릿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 쉽지 않았고 쉽지 않았지만 재밌었고 보람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젊음을 이 신체로 나타내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그냥 영화적인 약속으로 또 재미로 이렇게 좀 해서 아무튼 젊었을 때 대사 톤과 뭐 이런 속도 이런 것들을 좀 신경 많이 썼는데 그런 지점들이 좀 저는 민망하고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 젊은 시절 연기했었던 미인이라는 곡의 안무가 좀 저는 많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정말 CG팀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접해본 장르였지만 재밌게 도전하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춤을 추면서 그 상 하체가 따로 움직이는 동작이 있는데 그건 진짜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옹성우 씨 존경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전반부가 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 세연이를 괴롭히는 가족들이 너무 얄밉고 세연이가 불쌍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무뚝뚝한 남편이나 희생적인 아내를 포함해서 가족들이나 인물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처음에 좀 이렇게 너무 쓸 수도 있고 약간 저 남편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에 좀 세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박세현 배우님과 양정호 배우님 두 분은 같은 캐릭터의 다른 시기를 연기하셨잖아요. 과연 한 작품에서 어떻게든 좀 캐릭터의 동질감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논의하셨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동작이나 아니 표정이나 작은 모션 같은 거라도 조금 통일감을 주려고 논의한 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같은 제목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워낙 유명한 명작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호기심 반 우려 반 이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이 제목에 대한 감독님의 확신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박세환 씨한테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제가 아마 먼저 분량을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환이가 찍었는데 찍어놓은 분량을 제가 봤어요. 너무 저랑 비슷하게 연구를 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제가 세연이한테 도움을 준 건 없고요. 사실 제 어린 시절을 너무나 저랑 비슷하게 잘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저는 이제 촬영장에서 선배님을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제가 괜히 자신감이 더 이렇게 장착돼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 웃는 모습을 많이 찾아봤었고요. 뭔가 내가 억지로 이렇게 만들기보다 내가 많이 접하고 보면서 그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사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고 그래서 제작진들이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이 좋은 영화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맞냐.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제목을 찾아보려고 뭐 공모전, 스태프들끼리 공모전도 해보고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저희 영화도 이런 제목을 써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제목 같아서 인생 아름다워라는 제목이 너무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아서
물론 같은 영화 더 좋은 영화가 있지만 제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염정아 배우님이랑 류승룡 배우님이 극중 20대 연기 설정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 이걸 선배님들이 20대 역할까지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연기 잘하는 20대 배우님들이 많지만 다른 어떤 배우님들이 오셔서 이 두 분보다 더 진봉의 20대와 세연의 20대를 잘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영화 자체는 어쨌든 첫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니까 뭐 맘마미아나 라라랜드 같이 이제 기존에 있는 뮤지컬 영화가 약간 오마주 연상되는 듯한 장면들이 있어서 혹시나 또 촬영을 하시면서 뭐 어떠한 작품을 참고하셨던 게 있을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뭐 참고한 영화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냥 설정을 되게 쉽게 했어요. 뮤지컬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판타지다 라는 설정을 했고, 그래서 뮤지컬 음악이 시작되는 큐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판타지로 진행하는 방식의 다양한 방식들을 그 안에서 찾았던 것 같고요. 특별히 이렇게 참고한 영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류승룡 배우랑 염정아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다 20대 시절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신체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라 목소리 톤을 조금 좀 더 밝고 하이톤으로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좀 더 가늘고. 예.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데 20대 때는 제가 기억할 때도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노력해서 올렸어요. 노래할 때도 그랬고. 저는 착시 효과를 노렸어요. 그래서 그 미인에서 같이 촬영한 그 팀들이 대학교 동기들, 친구들을 뭐 현직 뮤지컬 배우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같이 감독님하고 상의해서 같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다 저런가 보다. 그래서 같이 좀 글쎄요, 제 또래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때는 나도 저랬었지라는 공감을 좀 얻어내는 그런 뭐 기분 좋은 약속으로 그냥 연기를 했고, 또 이제 말씀대로 뭐 사실 뭐 면도를 한다든가 뭐 가발을 쓴다든가 그리고 이제 톤을 좀 올리고 뭐 좀 대사를 빨리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인원들이 뭐 다른 영화들도 그렇지만 고생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워 거의 막바지 촬영 때 아마 코로나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이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개봉하게 됐는데 정말 그 동안 저희가 늘 누려왔던 어떤 일상과 평범에 대한 감사함들,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더더욱 느끼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항상 있는 우리 가족들, 항상 있는 우리 누리고 있는 평범과 일상에 대한 감사가 선물처럼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워가 개봉을 하게 돼서 사실 너무 많이 설레이고 떨리고 그런 순간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즐겁게 촬영한 작품이니만큼 보시는 분들에게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준아,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미소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세요.
중앙에 다시 한번 미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 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과 웃음 눈물을 모두 선사하는 여련을 펼치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다음은 커피 포토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승용, 염정아 배우님. 첫 호흡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른쪽.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단체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현 배우님, 최국희 감독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 오른쪽으로 수험 부탁드립니다. 살짝 왼쪽으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시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인생은 아름다워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인생은 아름다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